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타심이 변질되는 수많은 위기를 다루는 것이 슈퍼히어로 문학의 정수입니다. 그 근간에는 비현실적인 힘이 자리하고 있죠. 이걸 다루는데 겪는 어려움이 환타지를 찾아 만화책을 펼친 우리를 실제 세상의 고민으로 잡아당깁니다. 25년의 스판덱스 영웅전에서 한 세기 동안 이어져온 이 골격을 만든 첫 주인공 슈퍼맨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80년대에 나왔던 슈퍼맨 1, 2 영화가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우린 몰라요. 네, 저도 아기 때 나왔으니까. 그때 조드 장군을 맡아서 연기를 하셨던 배우분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5, 60대 전 세계 시민들한테는 조드 장군 하면은 이 터렌스 스탬프라는 배우가 훨씬 더 친숙합니다. 네. 저희들 방송 나가는 날 전날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87세로 사망. 그렇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역대 나온 슈퍼맨 영화들을 좀 봤는데 이번에 슈퍼맨을 편집한 팀들이 상당히 예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자 애를 썼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관도 느낌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이번 영화를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뭔가 애써 요즘 느낌으로 세련되게 하려고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맞아요. 해서 투박하진 않은. 만약에 애써 세련되게 했죠? 네. 그럼 우리 크립토가 미용이 되게 잘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야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통 동네 개처럼 나옵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그는 개가 아니에요. 슈퍼맨 이야기 잠시 후에 덕질인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미궁의 깊은 층이 코앞이군. 하지만 식량도 없고 지쳤어. 조금 쉬었다 가야지. 잠깐, 너 더 가려고? 위험해. 난 방금 만드레이크 튀김을 해먹어서 기운이 넘치거든. 식사는 살아있는 자의 특권. 그럼 난 이만.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내가 배치한 강력한 그리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디 한번 이것도 조리해보시지. 만화 던전밥 기반의 보드게임 몬스터를 먹자. 탐험, 전투, 요리, 견제. 당신만의 전략으로 미궁에서 생존하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콕 집어 콕 김치를 누구에게나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외국인들한테도요. 리터럴리 에브리원입니다. 네. 요새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 김밥 많은 거 요새. 김밥 말아가지고 안 썰고 한 줄 통째로 먹는 거 챌린지 유행하는 거. 그게 꼭 챌린지식이나 할 일이에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하는데 그게 캐대언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만화적 연출이. 근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질식사에 위험이 있다라고 어떤 한국인 분께서 경고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집안에 뭐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아무튼 김치도 김밥만큼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김치하면 코를 짚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외국인을 상상했던 시절은 안녕이라고 조물주님께서 적어주셨는데 한참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꽤 많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저는 저 미군들한테서 그런 반응을 되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네. 외국인들마저 빠져버린 김치의 맛, 서울 코리아의 정석과도 같은 맛을 낸 김치가 있었으니 바로 콕 집어 콕 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입맛에 대응 가능한 김치맛 스탠다드를 구사하고 있고요. 수도권 패턴입니다. 수도권이면 뭐 대부분 유니버셜이죠. 네. 동치미, 백김치, 석박지, 열무김치, 포기김치 등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쿨타임 차가지고 네. 갓석박지를 다시 시켰습니다. 늘 석박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요새 폼 엄청 좋습니다. 제가 무로 만든 김치를 보통 잘 안 먹는데 네. 식약처의 해썹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의 전통식품업체 인증을 획득한 안정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김치를 주문하시고 캐대언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농심 캐대언 제품들 나온대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다른 선택도 많습니다. 기본교양 슈퍼히어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덕질인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스판덱스 영웅전을 진행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는 오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네. 그동안 맨 오브 스틸을 제외한 슈퍼맨 영화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역사의 중심,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를 1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덕질 이야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네. 사회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왜냐면은 이 캐릭터의 탄생과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사회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는 슈퍼히어로라는 하위 장르와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혼자서. 이 장르의 기본 특징도 이 캐릭터가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 슈퍼히어로의 조건이죠. 첫 번째, 초능력이나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짱 세다. 짱짱짱 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사의 특징인데요. 영웅담이면 보통 영웅이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당을 무찌르는. 네, 그런데 슈퍼히어로 서사에서는 타인을 구원하는 서사라는 유형도 추가가 됩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영웅성을 강조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코스튬이라는 시각적인 미적인 특징입니다. 이후 모든 슈퍼히어로가 슈퍼맨이 확보한 이 영역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 슈퍼맨 때문에 모든 슈퍼히어로가 단벌 신사가 된 거군요. 그럼요. 자, 당시에는 3회사 후일에 합당하여 DC 코믹스가 되는 회사 셋의 스타일도 슈퍼맨의 영역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적인 면모를 보이는 영웅이 타인을 구하는 서사입니다. 방금 보셨던 이 그림 있죠? 네. 색칠 그림책 브랜드의 표지입니다. 색칠 그림책이 색칠 있구나. 공부용인 네. 거죠? 슈퍼맨 투 더 레스큐라는 제목이고요. 꽤 오래 나오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투 더 레스큐예요. 재난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다양하고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슈퍼맨에게 모순이 있어요. 능력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빌런들이 물리력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 경쟁과 전투를 서사에서 활용하는 현대 서사물에는 가끔 전투력 인플레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습니다. 드래곤볼과 원피스가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데 네. 더 강한 능력과 더 강한 캐릭터를 만들다 보면 작중 세계의 파워 밸런스가 산으로 가버리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작품이 무너지고 세계관이 무너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왜? 빌런이 너무 무너졌거든요. 네, 첫 회에 나왔던 그 무서워 보이는 빌런이 요만해지죠. 네. 근데 그런 건 연재를 오래 하고 설정을 덧붙이고 하다 보면 생기는 일인데 슈퍼맨은 시작부터 혼자 파워 밸런스를 넘어버렸습니다. 투명 드래곤이에요, 진짜로. 아니, 20살에 취업도 힘들었던 젊은 두 작가 지망생이 30년 뒤에서 90년 뒤를 생각해서 캐릭터를 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당장 데뷔하고 싶고 당장 이거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전부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 원고 냈다가 거절당할 때마다 스펙타클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파워 인플레가 있지도 않았을까요? 시작도 메리수고. 네. 그 시장을 1세기 동안 이어지는 그 승승장구하는 그 시장을 자기들이 처음 개척한 존재들이 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숙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인 렉스 루터가 지능 속성의 빌런으로 만들어졌지만 그의 데뷔는 1940년입니다. 액션 네. 코믹스 이슈 23이에요. 2년 동안 22회 연재본 동안 슈퍼맨은 자기 힘을 마음껏 뽐냈던 겁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서사의 긴장감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22회까지 연재를 했으면은 이제 슈퍼맨이 울부짖었다만 반복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력함이 슈퍼맨의 셀링 포인트이기도 했어요. 강력한 영웅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라는 서사가 당시 20세기 초중반의 미국에서는 강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이 불러온 2차 대전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대공황은 대충 1933년 혹은 39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사진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당시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걸고 다니는 게 아주 흔한 일상이었다고 하죠. 한국 분들은 저 신주쿠에 가면 흉한 경우에 저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저 때는 정말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보통 39년부터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이 빨려 들어가고 미국의 본토에 있던 많은 자원들이 전장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본토는 몇몇 산업들을 제외하면 좀 헐렁해지고 썰렁해지고 가난해져요. 대공황 때 개인 경제가 주저앉은 사람들은 제대로 다 회복하기도 전에 41년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한 전쟁 경제에 적응해야 됐습니다. 난세라인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은 대공황 이전부터 대량 이민의 물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서 언급한 동유럽계 유대인들도 이때 들어왔고요.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엄청나게 들어왔던 표를 지난주에 봤었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구 1000만인을 찍은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뉴욕이라고요. 사상 유례 없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와 행정은 여기에 제때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도시데이터 연구소의 이야기에 살짝 드러납니다. 인구 유입이 빠르면 행정은 대처할 능력이 없다. 네. 왜 난국동이 그렇게 됐는가? 왜 난국은 난국이 되었는가? 그나마 이때의 뉴욕시는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인류 전체가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자, 대공황으로 돈이 안 돌아서 정부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요. 구성원들도 다양해서 문화가 갑자기 몇 배 다양해집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어서 힘든데 사람은 늘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범죄가 생기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집중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갱스 오브 뉴욕을 비롯한 생존을 비롯해 자기 민족 그룹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 이 이득에 뭐 사실 생존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어요. 정치권에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깽단을 만들어야죠. 각자 도생. 자경단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범죄단체는 노조와 구별이 안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 시대입니다. 악이라고 무작정 뭔가 규정할 수 없는 속성이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빨리 밀려든다는 거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누군가한테 위탁을 해야 되고 그 위탁받는 힘이 우리나라 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정치 권력이 다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걸 받아갈 정치 권력의 힘이 부족하다.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어딘가로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가 나눠 먹는데 그 나눠 먹는 사람들은 힘을 쓰는 방식이 다 똑같았다. 그래서 노조,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향후회, 민족 모임이죠. 예. 그리고 깽단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서 다 깽단 같았다. 라는 얘기. 그래서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계속 이때의 깽단과 노조 얘기를 계속 하지요. 자, 사람이 늘면 사실 재난도 늘어납니다. 복잡도가 계속 상승하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근데 사용은 많이 하고. 어디 하수관로가 무너지고 네. 어디 건물에서 불이 나고. 그런데 대공황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치 권력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구조를 하면 다행이죠. 정비까지 어떻게 엄두를 내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재난과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캐릭터가 됩니다.
근데 22회까지의 주된 역할이 그런 거였나요? 그 이후에도 보통 그랬죠. 치유와 위로의 기능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최근의 슈퍼히어로 서사에서도 들끓는 범죄와 재난에 대해 공권력이 무능하게 그려지는 서사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100년 된 전통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벤져스가 타노스랑 싸운다고 쳤을 때 네. 타노스는 지금 대량 학살을 하려고 하는 전쟁 범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뭐 노바 제국을 비롯해서 온갖 정치 권력과 뭐 무법 권력까지도 다 달려들어서 타노스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벤져스는 소속이 유엔이지만 유엔에 보고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그 즉각 반응할 뿐이지. 네, 오히려 우리가 이걸 보고를 해야 되냐로 싸웠죠. 잭 퓨리는 사후 보고하죠. 닉 퓨리는 잭은 누구? 또 캐릭터 하나 만들었나요, 제가 이렇게? 네. 자, 젊은 작가 제리 시겔이 이런 사회적 맥락을 다 읽고 있었는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근데 뭐 체화하고 있었겠죠. 확실한 건 당시 성공에 취한 시겔이 신이라서 더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는 점이에요. 20대라니까요. 더 야하게, 더 잔인하게, 더 규모가 크게, 더 스펙터클하게. 작가가 막 나가면 통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편집자. 네, 뉴욕시를 막 통째로 들어올리면 어떻습니까? 막 이러는데 그건 좀이라고 해야 되는. 물론 후일 슈퍼맨 3편이었나 4편 영화에서는 이제 북아메리카를 들어올리는데. 아, 그래요? 네. 대륙을요. 아, 스케일이 엄청나. 렉스 루터라는 숙적 아치에너미가 등장한 1940년부터의 슈퍼맨 흥행의 반 이상은 솔직히 담당 편집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 환타지 월드 만들 때의 그 밸런스를 조절하고 이런 능력은 보통 작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옆에서 이제 장기 뚫 때 훈수 두는 것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편집자들의 업무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낑낑대고 다 만들어내고 있으면 뭘 편애하는지도 다 드러나고 뭔가 말한 대로 뭔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자기 귓가에 더 크게 들리고. 그죠. 네. 작가 혼자 내버려두면 밸런스는 망가지죠. 40년 이후에 담당 편집자들이 한 일을 대충 보겠습니다. 휘트니 엘스워스 편집자, 슈퍼맨의 타겟 독자층을 어린이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헐크 호건이에요, 돌아가신. 그러면 전 연령이 되죠. 그 결과 성적인 요소가 대폭 빠지고요.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들어가서 슈퍼맨의 고결한 도덕성이라는 설정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것도 어린이 타겟으로 해서 들어온 설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렉스 루터를 집어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그러니까 렉스 루터가 딱 40년에 들어왔는데 편집자들이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는 이제 다소의 다양한 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시기에 등장한 슈퍼맨의 첫 속적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그리고 작가들과 딱 한 살 차이였던 모티머 와이징어라는 편집자는 허술했던 기원 설정도 좀 정비를 했습니다. 크립토나이트를 이 사람이 추가했습니다. 아, 약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모트 와이징어, 모티머가. 크립토나이트가 40년대에 등장했다. 네, 40년에.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무적. 41년? 2년? 슈퍼맨의 또 간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슈퍼맨의 남극기지, 고독의 요새. 아, 영화 뭔데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었죠. 텐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설정, 슈퍼맨 영화 전에 한 번도 안 보다 이번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첫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쩐다 이러면서 봤는데 그게 잭 스나이더 버전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80년 넘은 고독의- 설정이었군요. 어떻게 고독의 요새를 멋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그 슈퍼맨의 간지 중에 한 3분의 1은 차지한다고 그렇구나. 생각해요. 솔직히 옷보다 그게 더 간지났어. 옷이 어떻게 간지가 나냐. 그쵸. 네. 그게 어렵죠. 어린이를 위한 옷인데. 자, 이런 편집자들의 진정의 모먼트를 여러 번 거치면서 슈퍼맨 서사가 정립이 됩니다. 강력한 약점을 지녔기에 그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고난에 부딪힌다. 하지만 강력한 힘과 불굴의 의지와 사람들을 그 아름다운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구하는다. 그 강인한 영웅 캐릭터. 이것이 슈퍼히어로 만화가 한번 망하기 직전의 시기인 40년대의 황금기, 다른 이름으로 골든에이지를 이끈 슈퍼맨이었습니다. 비록 최초의 슈퍼히어로 영상화 기록은요, 샤잠이 가져갔습니다. 그 꼬맹이가. 왜냐면 그때 최종적인 흥행은 샤잠이 더 컸거든요. 아, 만화책으로서요? 하지만 슈퍼맨의 명성과 근본은 불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가들과는 다르게요. 작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슈퍼맨 포에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네요. 1998년의 제호, 슈퍼맨 포레버. 제가 시길과 슈스터의 능력을 은근히 폄하하는 논조로 설명한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느껴졌어요. 네, 메리스로 시작했다, 설정이 좀 허술하다 등등. 니체 모른다. 그렇죠. 이 듀오는 실제로 슈퍼맨 시리즈 이외의 커리어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시장에 빅뱅을 만들어낸 엄마 아빠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히트 원더였다. 두 사람 38년 첫 연재 시기에 슈퍼맨 프랜차이즈의 저작권을 회사에 팔았습니다. 당시 돈 관리도 못했어요. 마음이 아파. 당시 돈 네. $130. 네. 요즘으로 치면 $3,000. 아, 요즘 돈으로도 그거밖에 안 돼요? 헐값이죠? 네. 그리고 43년에 2차 대전이 격화돼서 미국의 전선이 태평양에까지 생겼죠? 네. 그래서 제리 시겔이 징집이 됐어요. 아이고. 휴스턴은 모르겠어요. 계속 일한 모양인데 자, 전쟁이 끝나고 시겔이 복귀하니까 DC 코믹스라는 회사가 되었고 회사가 중견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커졌어요. 네. 슈퍼맨이라는 브랜드도 처음 기획했을 때랑 달라졌겠네요. 조금씩 달라졌고 네. 창업 공신들이 경쟁하기 힘들어지죠. 그렇죠. 회사가 커지면. 여기서 뭘 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난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시겔은 이혼까지 하고 아우 힘들다. 야 우리 권리를 되찾아오자. 재판을 겁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이 팽팽해요. 당연하지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사인해놓고. 네. 결국 두 사람은 $400,000를 일시불로 받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80년 전에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할 겁니다. 이게 한 60년대에 $400,000예요. 60년대에요? 네. 그 이후 둘은 커리어가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평생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아이고. 시도한 거의 모든 작품이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프리랜스도 하고 잠깐 DC 코믹스로 돌아가 보기도 하고 했지만 슈퍼맨의 원작자들이라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 꼭 권리를 가져간 회사 탓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 보입니다. 창작자들은 이후의 커리어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본인이 혁신을 하는데 좀 게을렀겠죠? 혹은 무능했거나요. 네. 자, 이들의 이후 삶처럼 슈퍼히어로 만화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장르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플러들이 들러붙습니다. 이제 끝났다며. 네, 끝난 거 뭐하러 보냐라는 악플을 그거 보러 와서 답니다. 그죠? 네. 일단 전쟁 중에 전쟁 프로파간다로 쓰였어요. 그러면서 재미가 하락했고요. 아, 미국 대위. 그렇죠. 아예 전쟁 프로파간다가 그러니까 반나치 사상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죠. 그럼 다 아는 얘기구만 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연착륙에 실패했어요. 그럼 폭삭 주저앉죠. 네. 그래서 미국 만화의 헤게모니가 급격하게 공포물과 범죄물로 옮겨갑니다. 1950년이 되면 슈퍼히어로 만화는 완전 암흑기가 됐습니다. 아, 범죄물 만화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무서운. 이걸 스판덱스 영웅전 첫 편에서 길게 풀어서 설명해 네. 주셨어요. 그래서 샤잠, AKA 캡틴 마블 최초의 영상화된 슈퍼히어로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마블의 전신인 타임리 코믹스는 망하냐 마냐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폭락했는데 DC 코믹스의 근본인 셋, 트리니티,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은 캔슬되지 않았어요. 오, 유지할 만한 수요가 있었군요. 예, 이들은 끊이지 않고 꾸준히. 거의 모든 시장은 완벽하게 망하지 않더라고요. 업계 탑들은 어떻게든. 이게 바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근데 그 3대가 이 셋일 줄이야. 그 3대가 아니었어. 네. 그래서 회사는 당연히 증명된 최고의 작가와 편집자들이 여기다 투입을 하고 방향성이 갈팡질팡할 수는 있어요. 판매고가 널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맥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슈퍼히어로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가 됐군요. 그렇죠. 공포와 범죄 장르에 미국 만화가 몰려갔다고 했죠. 이 장르는 너무 쉽게 자극적 재미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악순환이에요. 더 자극적으로. 하필이면 맥스 게인즈의 아들이 이 흐름을 주도했는데 아,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예, 빌 게인즈가. 심지어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다는데 갑자기 출판 만화 시장 들어와서는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끔찍한 걸 만들려고 시키고 있어요.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못된 선생님 많으니까요. 결국 미국 정부와 사회의 유해 매체 공격이라는 것을 받아서 침몰합니다. 아, 저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유해 매체 공격이요? 매년 유해 매체다. 매년 한 번 네. 연례로 용산 전자상가에서 네. 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불에 태우는 행사를 했었어요. 달집 태우기처럼요? 예. 그것만 겪었어요? 만화책도 태웠잖아. 그러니까 신문과 뉴스에서 그걸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네. 그냥 몸에 안 좋은 연기가 나오는
어떤 저장 장치를 어른들이 태우고 있는 장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저 굳이 왜 하지? 건조 에디터는 만화책을 네. 모아서 태운다는 개념을 모르죠. 그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봐봐요.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태운대. 근데 실제로 그들이 태운 건 디스켓하고 CD잖아. 그럼 잘못된 걸 태운 거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방법은 없어요. 사람을 태워야지. 사람을 태우는 거 말고 사일런트. 사람을 태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무슨 타노스 같은 소리 하고 있었어요. 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없애려면 포맷을 해. 그렇죠. 디가우징을 하라고. 저 노트북 부수는 그 누구였죠? 근데- 그 계엄지구에 그거잖아요. 하지만 UPD 그거 살려냈잖아. 네. UPD 하지만 그걸 생각해 보세요. 80년대에 만화책이 저질이라고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고 갖다가 태웠어요. 네. 그랬구나. 미국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석행위 행사를 했어요. 네. 여러 곳에서. 네. 아, 그럼 달치 태우기 할 때처럼 두부김치도 같이 먹고. 미국 메카시즘의 본산인 미국이 이런 짓 안 했겠냐. 54년에는 국회 상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아 진짜? 예, 빌 게인즈 소원에서. 유해매체 청문회? 네. 결국 만화에 대한 자체 검열 코드가 생겨났습니다. CCA라고 하는데 코믹스 크리에이티브 어소리티였나? 따라서 미국 만화는 이제 이 검열에 적응을 해야 돼요. 기존의 공포와 범죄 만화는 크게 몰락했잖아요. 그럼 다른 장사로 출판 만화 장사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옛날에 망한 거 하나를 호출하는 거군요. 그러면 슈퍼히어로 장르다. 아, 그 애들도 많이 봤잖아. 이러고. 그렇죠. 아동용이었지 않나? 근데 이 검열 코드를 다 맞추면서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팬티 입히면서. 그죠. 그리하여 돌아온 이 암흑기를 지나간 그 시대를 실버 에이지라고 부른다고 골든 에이지에 대응되는. 네, 덕질인이 여러 번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슈퍼맨 23호인데 일단 아니요. 네, 이거 지금은 아니구나. 플래시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플래시가 처음 등장하는 호인가 봐요. 네, 실버 DC에. 에이지의 시기를 바로 이 시기로 그래서 지금 잡습니다. 저 우상단에 국회가 한번 이 업계를 침탈하는 흔적이 보이죠. 코믹스 코드 어서리티. Approved by the Comics Code Authority. 이 코믹스 코드 어서리티를 이 마크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본 것은 그 스파이더맨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근에 나온 그 명작들 있잖아요. 네. 그거 시작할 때 저 오프닝에 저 코믹스 코드 어서리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려 미국에서 왜 공산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역사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 검열 코드는 업계 자체로 만든 것이긴 한데 어쨌든 강력한 규범으로 작용을 했고 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겠죠? 네, 완화는 네. 됐고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에 저 CCA가 떴을 때 저는 폭소를 했어요. 우리 이런 거 지키면서 다 재밌게 만들 수 있는데 이따를 가지고 그 CCA를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센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19세기 말에는 뭐 모든 뭐 문화 콘텐츠가 미국은 그런 게 많았죠. 코드를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놔.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야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네. 이 CCA를 뜯어보면 되게 웃긴 것도 되게 많아요. 자, 실버 에이지는 방금 보셨던 플래시, 메리 앨런 2대 플래시죠. 플래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데뷔로 시작됐습니다. 요약하면 골든 에이지 시절 히트 캐릭터의 히트 요소를 재발굴해서 새로 디자인해 새 캐릭터에 부여한다. 리브랜딩. 라는 실험을 메리 앨런에서 해봤고 성공했습니다. 역시 DC는 이 바닥의 근본이에요. 같은 방법을 그린 랜턴에서 해보고 호크맨에서도 해보고 그러자 간신히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타임리 코믹스에서 스탠 리라는 사람이 각성을 했죠. 스탠리 선생님. 네. 이제 가신 지 좀 몇 년 됐네요. 네. 이번에 영화가 나온 판타스틱 4가 이 시기에 만들어져서 스탠리가 라이징 하고요. 그러면서 실버 에이지라는 시대가 터집니다. 당연히 이 시장의 마지막 보루로 버티고 있었던 DC 코믹스의 트리니티도 다시 중흥을 해야죠. 이 시기의 슈퍼히어로 만화의 중심 특징을 요약하면 아이언맨입니다. 그냥 사람? 현실성을 좀 챙긴 SF. 여기서 시작한다. 마법을 소재로 하는 판타지라도 약간의 현실성을 챙긴다. 기술을 SF처럼 서술한다.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뭐 양성제 어쩌고를 통해 가지고 포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설명들. 네. 원래 이 주문 이런 뭐 기능이 있는데 이 주문과 섞어서 뭐 어떻게 해서 나는 닥터 스트레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인인데 나 혼자만 레벨업한 사연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SF라는 속성은 이 바닥에서 슈퍼맨이 원조죠. 명맥을 이어오던 슈퍼맨도 판매고가 다시 확대되고요.
그래서 59년에 슈퍼걸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 사촌 누나가 59년에 나와요? 네. 근데 이때는 뭐 실패했지만은 이번에는 진지하게 사촌 설정도 넣고 뭐 왜 지구에 늦게 도착하는지 설정하고 하면서 시도를 해갖고 몇 번 실패해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80년대의 실험이 현재의 슈퍼걸의 직접적인 조상이고요. 지금 그 시작은 59년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 실험의 시작은. 지금 저 10가지 의상 디자인은 슈퍼맨의 오리지널 하나가 빠졌죠. 스타킹 위에 팬티는 없네요. 그것을 스타킹만 입거나 팬티만 입거나. 그렇죠. 혹은 치마를 쓰거나. 네. 네. 자, 그 80년대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실버 에이지 지나서 다음 시기인 브론즈 에이지로 넘어갔습니다. 80년대 얘기? 네. 대충 이 시기를 70년부터로 잡거든요. 1970년부터. 이때 이 시기의 특징은 훨씬 현실적이라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어로의 주변 인물들은 왜 빌런들에게 공격받아 죽지 않을까요? 그쵸,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현실이라면은 빌런이 선택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당시의 연인인 그웬 스테이시가 그린 고블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최초로 사망한 슈퍼히어로 장르의 조연 캐릭터입니다. 이 사망 사건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수많은 만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커버가 1973년에 나온 어메이징 슈퍼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진짜 보면서 이렇게 읽냐? 죄송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22호. 근데 이거 영화 버전으로 최근은 아니죠. 이제 거의 한 10년 됐나요?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나오죠. 네, 2에 나왔을 때도 저는 모르고 봤잖아요. 저는 그때도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진짜 죽이네? 이러면서. 진짜 죽이네? 네. 그 예상 제가 못했어요. 이 오리지널 커버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인들의 습관이에요. 일본인들의 습관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드라마나 뭐 방송의 제목을 지나치게 길게 적어요. 아, 그렇죠. 도망치는 것은 때론 도움이 된다. 네, 있던 모든 일을 제목에 다 때려박아요. 근데 코믹스의 커버도 그런 식이거든요. 아니 결말을 보여주면 어떻게 여기서 죽고 있어요. 내 소지에서. 의왕 내 여친 죽임. 사실 이 커버는 전후에 죽었다고? 네, 커버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베리언트라고 해서 다른 커버들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습이 생겼어요. 커버가 내용을 보여주는 프리뷰일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커버를 맨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류의 커버를 봤을 때 거짓말이겠지. 낚시구나. 이 자극적인 것도 들고 나왔네요. 낚시구나 하고 이렇게 샀는데 진짜야. 네. 그러니까, 죽는다니 뭐 저기 볼드로 지금 murdered, love, di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죽겠네 이러고 펼쳤는데 진짜 죽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에 됐던 시대 중 하나는 평행 우주에서 죽은 그웬 스테이시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죠. 그쵸. 아무튼 그 캐릭터가 주는 감동이 있죠. 이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주요한 조연을 실제로 죽인 최초의 에피소드였다. 이슈였다. 그렇습니다. 네. 내 주변 사람들이 죽으니까 히어로들의 고뇌가 부각이 되지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좀 더 90년대가 되면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특히 왜 여성 캐릭터들이 더 많이 죽느냐. 이러면 어렸을 때 실버 에이지 시절에 슈퍼히어로를 처음 접했던 팬들이 20, 30대가 되어도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죠. 그죠. 10대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의 감정들을 보여주니까 이 작품들이. 사랑한 사람이 죽고.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게 이제 냉장고 속 여친이라는 용어였죠. 이것도 설명드린 적이 이건 기억나네. 이 시기를 이끈 회사는 이때부터 조금씩 선두가 바뀌기 시작해요. 히어로의 인간성에 집중하는 특징을 가진 마블이었고 이 시기의 특징을 제대로 담아내서 리뉴얼된 캐릭터는 왜 아직까지 어둡게 그려지지 않았나 신기한 배트맨이었습니다. 저 때까지는 그랬다. 그때까지는 행복한 박쥐였어요. 네, 저희가 맞아요. 설명드린 적이 있죠. TV에서 나오는 배트맨이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점 배경이 어두워지는. 네. 담당 성우의 연기 톤도 달라지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럼 밝고 맑은 테이스트의 슈퍼맨은 이게 문제죠. 브론즈 슈퍼맨은 에이지에 밝아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약간의 적응을 했습니다. 렉스 루터의 성격이 바뀌어요. 유머가 묻어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였는데 점점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죠.
그리고 잔혹한 자본가의 속성을 얻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정치인의 속성도 갖게 됩니다. 아, 그럼 원래는 가가멜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인슈타인. 근데 가가멜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네. 화학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화학 전문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약회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존경하는 나중에 정치인 캐릭터도 되잖아요. 내가 존경했던 정치인이 알고 보니 이준석 뭐 이런 캐릭터가 된단 말입니다. 네. 점점 슈퍼맨과 렉스루터의 대비가 힘이 아니라 도덕성 측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흔적입니다. 아, 이게 다 역사가 있군요. 저는 다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렉스루터 캐릭터를 보면서도 뭐야 완전 일론 머스크 까고 있네 이랬는데 그냥 유구하게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져 온 게 미국 사회의 역사다. 일론 머스크가 태어나기 전에 일론 머스크. 네. 그리고 78년 슈퍼맨이 영화화됩니다. 어른들에게 가장 유명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명배우가 클라크 켄트를 맡았고 그 이후에 살아계신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이 사람의 미국인들에게서 붙여진 별명은 슈퍼맨이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리브 선생은. 이후 모든 슈퍼맨을 연기하는 모든 후배 배우들은 이 사람부터 참고하고 시작을 하죠. 네. 여기서 연기력으로 슈퍼맨과 클라크 켄트의 다른 캐릭터를 줘서 구별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후에 모든 슈퍼맨 배우들의 숙제예요. 아, 너듬이. 분장을 복잡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깨 좀 굽고 안경 끼고 머리 스타일 바꾸고 네. 평소 하는 표정으로 싹 바꿨는데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기본 공식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진 스토리가 나와야 한다. 이건 이제 요즘은 많이 퇴색됐지만. 네. 그리고 능력을 개화하고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나오고 히어로와 여러모로 대립하게 되는 슈퍼빌런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둘이 갈등을 하지요. 그 다음에 1대1 대결로 끝을 맺습니다. 1, 2편의 렉스 루터는 실버 에이지 시절의 기술 천재 렉스 루터와 브론즈 에이지 시절에 강조된 기술 자본가 렉스 루터의 성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악행의 동기는 돈, 뭐 권력 이런 쪽이에요. 이 78년 슈퍼맨 부모님이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오는 1순위에 해당하는 영화였거든요.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도 실수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시절 세계관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명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렉스 루터가 진 해크만이죠. 그렇죠. 문제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이후에 빠집니다. 네, 제가 처음 본 렉스 루터는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시리즈가 87년에 4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즉, 자 78년에 1편, 87년에 4편이라고 했죠. 브론즈 에이지의 또 다른 특징은 영상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피노프인 슈퍼걸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후기작인 3, 4편과 슈퍼걸 영화는 평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시리즈에 대한 향수가 계속 있어서 2006년에 망했지만 잘 만들었던 작품 슈퍼맨 리턴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슈퍼맨 리턴즈는 너무 정직하게 클래식으로 만들어서 망했는데. 아, 그래서 망한 건가요? 예, 잘 만들었어요. 근데. 브라이언 싱어가 감독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랜든 라우스라는 배우가 되게 아까웠어요. 저는 이후로 계속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 요즘 시대는 모던 에이지라고 불러요. 브론즈 에이지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고요. 그렇죠. 근데 밝은 것들은 또 나름의 밝음을 추구해서 결국 다양성으로 이어진 게 현재 시대입니다. 모던 에이지라니 그럼 다음번에 뭘 하려고 그냥 스톤 에이지 하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그러면 또 얼터너티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일 겁니다. 예. 영상화를 발판으로 이제 시장도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라질 수 없는 장르가 됐어요. 골든 에이지 때처럼 그 트리니티 보루만 남기고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네. 비트코인 에이지가 좋겠네요. 인류가 크립토를 화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좋네요. 네. 미안해요. 그리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은 이 모든 시대를 오롯이 돌파해 왔고요. 각자가 20세기 문화사에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맨은 문화사를 넘어서 그냥 20세기 역사 자체에서 서술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창조자들을 뛰어넘은 거죠.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는 슈퍼맨 이후 작가로서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야기. 그리고 저작권 반환 소송도 합의금 받고 끝났죠. 그 후에도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숨통을 튀게 한 게 이 슈퍼맨 영화들이었습니다. 아, 영화에서는 그래도 좀 챙겨줬군요. 영화 시리즈가 성공하면서 DC 코믹스에서 연금을 주기로 했어요. 매년.
아 이게 뭐예요? 많은 액수는 네. 아니었는데 굶어 죽지는 않게 됐어요. 아 영화도 잘된 기념으로 좀 줄게 이런 느낌인가요? 하지만 이들은 이후 결코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요. 네, 스탠리더러 인생 날로 먹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스탠리는 말년을 날로 먹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스탠 리는 자신과 자기 동료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켰습니다. 네. 판다 하더라도 어떤 권리들은 반드시 지켜내라 라는 식으로 작가들의 입장에서 움직인 편집장이었어요. 아 그런 교훈을 또 주는군요. 업계의 역사를 만드는. 자 그럼 이제 원작자들은 있고 네. 슈퍼맨과 렉스 루터가 어떻게 되어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작품을 읽으면 재밌는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감히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다니 없애버려! 에이, 봐. 없어지는 건 너네. 아니 12라운드를 버텼는데 커피빵을 패배하다니. 추상 전략의 거장 라이너 크니지아의 파티 게임 갱 오브 다이스.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저 같은 게이머는 게임 업계에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어째선가요? 한 게임을 또 합니다. 아 영원히 저는 꽂히면 몇 번을 도르마무. 네. 내가 다른 능력치와 함께 돌아왔다 이러면서 똑같은 슈퍼맨 리턴즈 또 하잖아요. 네. 네. 저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업계 신제품 파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게 익숙해지면 다른 게임을 해보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만두게임즈 보드게임 섹션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심지어 막 요새는 저 카드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바도 많이 있잖아요. 아, 네. 많이 있죠. 네. 텍사스 홀덤 하는 바. 네. 그런 데서 평생 텍사스 홀덤 하다가 다른 게임 없나 하고 고민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카페 갔다가 영화 갔다만 하는 거는 이제 지겹잖아요. 네. 그럴 때 필요한 신문물들로 이런 게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만두게임즈의 해기스를 추천합니다. 네. 네. 디지털 세상에서만 살지 말고 보드게임을 통해 현실 친구와 대결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네. 집 밖에서 나오지 않는 조물주가 하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드게임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업계 최고의 히트작인 꼬치의 달인 그랜드마스터 확장판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꼬치의 달인 DLC도 있습니다. 네. 보드게임 안 사보신 분들 보드게임도 DLC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옵니다. 돈이 덜 들죠. 그리고 이미 그럼요. 있는 거에 추가 그 세트만 사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다량의 펜을 보유하고 있는 던전밥 기반의 몬스터를 먹자도 들어가 있고요. 예티 스낵, 해기스, 갱 오브 다이스 등 하나둘씩 채워진 제품들을 액세스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채워졌다는 거는 품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품절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즈널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미술작품의 가치는 왜 있죠? 절품되니까요. 팔리면. 그럼요. 네. 기회가 있을 때 사셔야 됩니다. 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포켓몬 멘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포켓몬 팬이시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냥 피카츄, 꼬부기 뭐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준다고 우스워하실 게 아닌 게 네. 시간 지나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걸. 그럼요. 레어템도 있어요. 막 야돈 이런 거. 야돈 아세요? 아니요. 아마 어느 순간까지는 알았을 거예요.
야돈이란 포켓몬이 있어요. 젊었던 시절에. 야돈 굿즈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알리에서 저작권 무시한 상품 사지 마시고 그 신나지 않잖아요. 사봤자. 정품입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16,800원에 팔고 있으니 게임 하나를 더 담고 그냥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유료로 저희는 팔고 있습니다. 포켓몬 매트 없어지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두게임즈 섹션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EV 귀여워요. 네. 돌아왔습니다. 덕질인과 함께 돌아와 있습니다. 와. 그 옛날 옛적에 슈퍼맨 리턴즈가 이제 제가 제 돈 내고 본 첫 번째 슈퍼맨 영화였죠. 슈퍼맨 리턴즈는 그 앞에 영화화됐던 작품들의 연속작입니다. 줄거리가 이어지나요? 네. 배우가 바뀐 정도? 유일하게 아버지 조르 엘 선생이 같은 배우 말론 브란도 선생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상 슈퍼맨 5네요. 그렇죠. 그렇게 세기 시작하면 지금은 1-몇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널브러져 있던 세계관을 정리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 있는 놈은 무척이나 머리 아팠어요. 네. 그리고 그 서사의 구조가 너무 클래식했고 네. 그래서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영화화된 작품에 대한 평가는 모르고 봐도 재밌다였더라고요. 네,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저 정말 모르고 봤는데 그냥 짱쌤 말고 모르고 그렇죠. 그냥 정말 모르고 봤는데 재밌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었고. 그럼요. 네. 아무튼 슈퍼맨 이야기. 추천작 좀 잠깐 이야기하려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추천한 추천작들은 다 20세기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던 에이지, 요즘 시대의 작품들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쌓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 역사의 끝에서 등장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정발된 것들만 보면 슈퍼맨 킹덤 컴입니다. 슈퍼맨 킹덤 컴. 코믹스인 거죠? 네. 이건 이제 알렉스 로스라는 이 그림 작가의 특징이 극사실주의라서요. 사진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 다 그림입니다. 한 권짜리 중편이고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에이? 히어로들이 조커를 죽여요. 슈퍼맨은 분노합니다. 근데 사회의 여론이 이 살인을 지지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이런 세상의 실망에 은퇴합니다. 쉽지 않아. 네. 이제 불살주의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된 슈퍼히어로들이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렇죠. 한번 죽였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럼 누가 옳은 걸까요? 혹은 슈퍼맨의 도덕적 기준은 과한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걸까요? 킹덤컴은 슈퍼맨 외에도 이제 DC의 온갖 히어로와 빌런들이 총출동해서 등장해서 좀 눈이 돌아가긴 하지만 뒤에 뭐 배트맨도 있고 원더우먼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일단 무시하고 전진 배치된 이 질문들에 집중하면서 스토리를 즐기면 뭐 큰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는 96년의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2003년에 슈퍼맨 레드 선. 그 레드선이 일본군에 들어갔는데 중국군하고 싸우나요? 아닙니다. 네. 아니구나. 2003년 작품인데요. 네. 소비에트가 됐구나. 아기 칼렐이 미국 캔자스가 아니라 소련에 떨어진 평행세계입니다. 허리띠엔 하트 같아 보이지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엘가문 네. 문장의 그 문장 대신에 외법선이죠? 지금 문장 대신에 망치와 낫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소비에트맨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죠. 네. L의 후예라는 것 대신에 공산주의의 천병이다. 네. 그리하여 소련에서는 팬티가 슈퍼맨을 입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국가 사업의 하나로 성장을 한 슈퍼맨은 스탈린의 후계자가 됩니다. 진짜 팬티가 슈퍼맨. 훌륭한 두뇌와 도덕성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야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초인 슈퍼맨. 위버맨이 아니고 초인. 완벽한 독재자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도덕, 초능력, 두뇌 모든 것이 완벽한 독재자가 됩니다. 흐르슈초프는 숙청당했고 스탈린 이후의 후계 전쟁은 슈퍼맨의 승리로 끝난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민주 정권이 들어서지도 못했을 거고 세계가 공산주의로 통일되겠죠. 지금 이 자식 누구야? 푸틴은 계속 어디 지방 공무원이었겠죠. 그럼요. 렉스 루터는 그래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슈퍼맨에 등장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선영인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예요?
하우스 오브 카드죠. 네. 유능하고 착한 트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유능하고 착한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착하다고 믿고 있는데 별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절이면 독재자 슈퍼맨에 대항하는 사람이고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 두 사람을 바탕으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꽤 발칙하다고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뿌려놨습니다. 아, 진짜 재밌겠다. 미국에서는 안 팔릴 소재네요. 잘 팔렸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 그냥 소비층이 무조건 많고 봐야 되는 건가요? 쪽수가 많아요. 왜냐면 슈퍼맨도 독재자인데 네. 렉스 루터도 어떻게 보면 독재자거든요. 진짜 도전적이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 말씀해 주실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배트맨은 네. 슈퍼맨 치하에 소련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활동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야, 결국은 현재 그러니까 가장 적당하게 현실이 된 상황은 지금이잖아요. 네. 시진핑 대 트럼프. 아, 이게 너무 현대사랑 잘 얽혀서 가다 보니까 그 상징성이 너무 있으니까 그냥 대체 역사물로 가버리는군요. 그리고 저는 또 2008년 작품을 갖고 옵니다. 이번 영화가 여기서 테이스트를 좀 갖고 왔다고 해요. 올스타 슈퍼맨. 앞에 본 표지들에 비해선 좀 온건해 보이는데요. 왜냐면 슈퍼맨이 죽거든요. 네? 안 온건한데요? 슈퍼맨이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어머, 네. 태양 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자신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12가지를 설정하고 헤라클레스잖아요. 네, 그걸 하나씩 완수해 나가는 삶의 마지막 과정을 그립니다. 이 테이스트를 이번 영화가 조금 가져왔다고요. 시작할 때.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에는 슈퍼맨과 렉스 루터가 화해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슈퍼맨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이제 강한 능력과 압도적인 도덕성 때문에 이야기 만들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인데 이 작품은 그렇습니다. 그 요소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이용했다는 비평을 타임지가 했네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네. 네. 앞에 두 가지는 사실 속성을 바꿔버린 거에 가깝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그럼 슈퍼맨이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 미국 문화는 왜 이렇게 놀랍도록 끈질긴지 모르겠어요. 다루기 어렵거나 심지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좀 까먹기만 해도 처음부터 새 캐릭터 새 IP 쌓아나가잖아요. 있던 거 가지고 다시 쓰는 거 상당히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에 있던 걸 어떻게든 써요. 이 슈퍼맨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명작 꼽은 이 셋뿐만 아니라 다른 스토리들도 대부분 보면은 네. 잘 만들어진 것들은 완벽한 개인인 슈퍼맨이 인간 사회와 어긋나는 구도로 활용합니다. 이번에도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렉스 루터는 그러면 대립항에 올라간 그 사회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를 타락시키는 반대항으로서 작동하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는 최근 25년 동안 슈퍼맨 시리즈가 거둔 성과가 반영돼 있어요. 이 또한 이제 제임스 건 감독 개인이 DC 필름즈에서 만든 전작들, 드라마인 피스메이커, 애니메이션인 크리스처 코만도스 등에서 다뤘던 혐오 정치화라는 소재와도 연결이 되고요. 네. 특히 21세기에 새롭게 개발된 렉스 루터의 캐릭터성을 활용했습니다. 최신 캐릭터성이요. 슈퍼맨을 질투하는 천재라는 성격입니다. 렉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끝에 좀 붙입시다. 렉스 루터는 클라크 켄트와는 여러모로 다른 의미로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완벽하게 모발이 없습니다. 다 없죠? 네. 온갖 영화와 온갖 드라마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약간 머리만 없는 토니 스타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인간 운명의 모든 분야에 정통해요. 아, 기술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토니 스타크는 그냥 덕이죠. 완벽한 네. 지성을 갖췄는데 금수저이기까지 한데 이 금수저가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자수성가의 그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 금수저예요. 중간에 한번 망한다던가 아니면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이 크게 발전시켰다든가. 토니 스타크는 못 비빈다. 과학기술 정통했고 사회제도 정치에도 정통했고 문화 예술에도 능하고 그런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도 상당해요. 이건 과거 시대의 1940년대부터의 모든 렉스 루터상의 합쳐진 버전이 21세기의 버전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런 렉스 루터조차 극복하지 못한 게 탈모라는 농담이 나오는데 인성도 없잖아요. 원래 많은 아저씨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땡땡땡도 극복을 못했다. 일부 버전의 렉스 루터는 선역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착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네.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이코패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탈모는 못 고쳤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인간인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왜 적대할까요? 둘이 합치면 최강일 것 같은데? 그죠. 그 근본 이유를 21세기의 만화에서는 질투로 해석합니다. 자, 슈퍼맨을 두고 망토 두른 신 혹은 삶에 대한 모욕,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넌 인간이 아니잖아 등의 말을 합니다. 정치적 구호죠. 마지막 문장은 이번 영화에도 나왔죠. 네. 즉 초월자를 거부하는 인간 혹은 초월자를 질투하는 인간입니다. 옛날에 니체는 우리가 신을 죽였어. 그럼 우리의 도덕성의 근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를 고민했죠. 네. 렉스 루터는 기꺼이 신을 죽이러 가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원전이었는지 찾아내는 것에 결국 실패한 슈퍼맨과 렉스 루터의 대화가 있습니다. 렉스, 나는 너만 아니었으면 암을 치료하고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슈퍼맨의 답은 아니 너는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이 버리지 못하는 그 열등감 때문이야. 더 긁네요. 그리하여 렉스 루터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요소가 있고요. 네. 유능하지만 잔인한 자본가의 요소가 있죠. 이걸 거치는 긴 길을 걸쳐서 이번 세기에는 슈퍼맨에게 완벽하게 어울리고 대응되는 숙적이 됩니다. 완벽하고 고결한 슈퍼맨이 있고 그 반대편에 똑똑하지만 비열한 열등감에 불타는 렉스 루터가 있고요. 네. 혹은 슈퍼맨은 완벽한 신인데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에요. 태양신이고 예수예요. 반대편에는 그런 신을 죽이고 인류 운명을 내 한 몸에 요약해 넣은 천재, 비틀린 천재인 렉스 루터가 있어요. 게다가 그래서 레드썬과 같은 비틀린 구도를 좀 뒤틀어 놓으면은 슈퍼맨의 맹점을 지적할 수 있는 루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독재에 대한 성격 다른 상징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초월적 개인이니까요. 그리하여 렉스 루터의 내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루터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아, 루터가 주인공인 작품이 또 있어요? 그 내면에 자, 이 보시면은 렉스 루터 브라이언 아자렐로의 루터. 네. 리베르메호. 이거는 저 정식 번역판이 있어요. 네. 네. 다 정발이 있는 것 같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맨은 굉장히 사악하고 너무 나빠 보여요. 그렇죠. 그게 렉스 루터의 시각이에요. 아, 근데 슈퍼맨 눈이 벌개졌죠. 네. 광견병처럼. 네. 그렇죠. 인간에게 나 같은 완벽한 인간을 배출해낸 종족인 인간에게 신은 필요 없어. 근데 저건 그냥 신도 아니고 신의 열악합이야. 슈퍼맨 따위는. 2번 죽이는군요. 저는 그 시도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슈퍼맨의 평면성을 극복해야겠어.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슈퍼맨을 버려요. 네, 다른 캐릭터를 만들죠. 네. 안평면적인 새 캐릭터를 만들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슈퍼맨을 돋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평면을 갖고 와서 입체적으로 만들죠. 네, 복잡한 입체를 그러네요. 만들려면 붙였어. 네. 아니 메인 빌런이 겁나 화려하고 다채로워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끌고 가야 돼요. 렉스 그리고 루터가. 비추자 슈퍼맨이 숨겨져 있던 입체성이 드러나고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영화 다크나이트의 명대사죠. 너는 날 완전하게 해. 그 작품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크립토나이트를 인간으로 만들어봐. 아니 그러기 싫어서 크립토나이트 돌로 하는 건데. 저 사실 네? 그럼 루터가 아니었으면은 슈퍼맨이 그 외계인 난민이라는 설정도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사실 네. 90년대 이전까지는 잘 부각이 안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렉스 루터가 네. 정치가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된 90년대 이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요. 21세기에는 특히 많이 부각이 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빌런을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었는데 이 산업에서 이제 그 패러다임을 한 방에 부순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었고 배트맨 사실 이건데 이러면서 근데 배트맨 비긴즈가 그 배트맨 트릴로지를 떠올려 보고 이번 슈퍼맨이나 그동안 봐왔던 슈퍼맨을 생각해봐도 이건 크리스토퍼 놀란이 와도 슈퍼맨 캐릭터만 가지고 슈퍼맨 영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렉스 루터 얘기를 그러면 좀 슈퍼맨은 하는 거예요. 혼자 고결한 개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이전까지의 슈퍼맨 영화들이 그럼 그건 아무것도 짚었던 아니에요. 부분인데 그냥 대통령실 김건희 사진에 지나지 않아요. 슈퍼맨의 슈퍼함에 집중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물론 좋아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정도로 슈퍼한 캐릭터들을 우리 많이 봤는데
왜 슈퍼맨이 진짜 슈퍼한지 그 이유를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찾는 작은 야생동물까지 구하려고 노력하는 슈퍼맨의 모습이 크리스토퍼 리브 이후 처음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장면 중 하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던 것 중 하나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고양이를 내려주는 슈퍼맨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게 나와요. 그 네. 괴물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거기서 떨어진 다람쥐를 구해주는 장면이 그럼요. 나와요. 네, 그걸 꼭 잡길래 저렇게까지 불교적인 캐릭터로 했단 말이야? 저는 그러면서 봤거든요. 심한데? 심지어 그 괴물의 생명까지도 걱정을 하죠. 맞아요. 네. 너무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쟤를 저쪽 행성에 있는 우주 동물원에 데려가면 됐잖아. 사형 반대론자라니까요. 한편 렉스 루터의 그 내면을 다르게 해석하면 차별과 혐오죠. 너는 인간이 아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넌 인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 제임스 건의 영화에서 좀 더 납작하게 만들었지만 훨씬 상징성 있게 활용이 되었어요. 전쟁 네. 얘기도 하고요. 슈퍼맨의 현실적인 한계도 약간 다릅니다. 크립토 귀여워요. 완성도가 꽤 높아서 어쩌면은 저는 제임스 건 감독의 대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 이 찌질이가 요즘 소셜을 끊었다더니 드디어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물론 뭐 늘 잘했습니다. 근데 다양성, 혐오 이런 얘기를 피스메이커에 이어서 쭉 하다 보니까 전쟁과 정치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긁혔어요. 그쵸. 엄청 긁혔죠. 어떻게 개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긁히면서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게 더 조커와 더 배트맨 때 이미 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품들이 이제 빌런의 극우 안 씌우면 히어로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지 현실성이 나오잖아. 그쵸.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억울하지. 아니 그냥 학살 범죄자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옆 나라에 사는 이민족 혐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다 했더니 너네 총리가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그래서 제임스 건 잘못이요. 그래서 제임스 건이 뭐 반유지대주의 뭐 이런 질문을 리포터한테 받으니까 네. 이건 그냥 모두를 위한 영화인걸요? 전 클리셰를 따랐을 뿐인데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구들은 부글부글 끓죠. 이자가 트럼프에 대해서 무슨 악담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싫어하잖아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질투라는 속성도 사실 대본을 보면서 원래 21세기 이후로부터 부여된 좀 속성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영화에 되게 직접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혐오랑 붙인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것은 제임스 건의 네. 아이디어죠. 네, 근데 그냥 완벽한 그 질투, 초인의 네. 질투해서라고 하면 전 좀 안 그 받아들였을 것 질투가 같아요. 표현용으로 나오니까 혐오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토퍼 리브 이후 처음으로 고결함이 등장한 슈퍼맨이 되었다고 했어요. 78년 최초의 영화 이후 처음으로. 옳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한다. 이것은 유교 경전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냥 표현하면 재미가 없어요. 유치하고 쉰내가 나요.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갖다가 렉스 루터의 날선 증오에 딱 마주치니까 둘의 깊이가 다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는데 재미있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상당히 고전적인 지점인데 이걸 잘 잡아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영어권 트위터에서 슈퍼맨을 따라 작은 선행하기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아, 이거 용사 힘멜이라면 그랬을 테니까 그거잖아요. 그걸 슈퍼맨 편이잖아요. 슈퍼맨이 다람쥐를 네. 나무가 쓰러진 다람쥐를 구하고 있는 누굴 구하지 찾고 있는 거야? 주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어. 매일마다 할 생각이야. 누가 이런 레딧들을 보고요. 쓰레기통에 잘 넣었어 뭐 이런 거. 네. 그 80년대, 90년대 액션 영화를 만들거나 슈퍼히어로 관련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 작가들은 그 정도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12붓기 어렵고 킬링타임용 영화를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무결점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지. 이러면 생각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액션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던 과거 시대였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 시대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던 그 캐릭터를 왜 2025년에 주인공에다 갖다 붙였느냐. 지금은 의미가 달라서가 아니겠느냐. 아까 덕질인이 설명해준 그대로죠. 더 강렬한 대비를 위해서 질투로 그러니까 혐오를 질투로 아니구나. 질투를 혐오로 승화시킨 엄청나게 똑똑한 빌런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전에 DC 유니버스를 맡았던 잭 스나이더 감독도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슈퍼맨과 렉스 루터의 캐릭터가 그 다음 혹은 다다음 영화에서 이제 빌드업이 완성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유니버스가 망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번 제임스 건 감독은 훌륭하게 상징으로 잘 이용해냈습니다. 어쩌면 이제 도덕적 중심이 흔들리고 독재가 화두가 되는 시대라면 잘 만들어진 슈퍼맨 이야기는 해석할 여지가 많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이번 영화에서 슈퍼맨이 대중들에게 돌을 맞는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슈퍼맨이 여기 거짓된 네. 누명을 썼는데 네. 거짓 어느 정도 한 50% 이제는 그 네, 완전 루머의 거짓은 상당 부분은 진실이라는 점인데 네. 그것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네. 아, 슈퍼맨이 뭐, 지구를 정복하러 왔단다 이런 느낌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모든 기자들을 싫어하면 그 이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치면에서 많이 보는 그런 프로파간다. 그 옛날 1930년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난세의 미국에는 슈퍼맨 이야기가 참 잘 맞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허술했던 캐릭터가 네. 팔렸고 빅뱅을 일으켜서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슈퍼맨 이야기가 잘 맞는 시대라는 것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근데 저 정말 공감해요. 저 이번에 보면서 진짜 슈퍼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슈퍼맨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네. 그 설정 때문에 이야기 만들기가 힘든데 그래서 네. 역으로 어떤 상징으로서 기능하기에 알맞은 캐릭터입니다. 모범 혹은 말 그대로 그냥 태양신으로서 네.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우리가 닿아야 하는 위버맨 씨가 되어 그러면 저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어떤 지향점으로서 그러면 진짜 위버맨 씨가 돼요. 그렇습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그렇게 80여 년의 시대 변화를 뚫고 온 역사성도 갖고 있지요. 오, 그러면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조커에 열광했던 그 비슷한 이유로 슈퍼맨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리버스 조커네요. 네, 아, 조커 지겨워. 조커인 것처럼 살아봤는데 결국은 저 극우 유튜버나 조커 놀이 하고 있잖아, 지금은. 아, 어떻게 좀 착하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것은 오히려 조커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게 대사에서 되게 나왔잖아요. 그 너무 스폰가 그 마지막에 그 위버맨 씨 관련해 가지고 그 모범이라고 제시했는데 슈퍼맨이 사실 나도 매일 힘들지만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어 같은 대사를 하잖아요. 그 대사가 네. 나오는 그 상황도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 전체가 크립토가 등장하기 직전까지가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장면들이죠. 그건 김연아적 화법이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좀 더 네, 고뇌에 차 있습니다. 슈퍼맨과 렉스 고뇌 많았을 거예요, 김연아도. 그쵸. 슈퍼맨과 렉스 루터는 지금 80년을 뛰어왔어요. 그들이 시대를 뚫고 와서 던져주는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것 또 다른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독재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고결함이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평등이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는 한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썼던 캐릭터, 썼던 이야기, 캐논을 자꾸 울거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어릴 때 늘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광경을 봤거든요.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는 늘 똑같은 걸 합니다. 뭔가 틀어진 걸 고치시거나 새롭게 뭔가 옷을 만듭니다. 대부분은 바지죠. 고무가 들어있는.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면 책을 보시는데 평생 똑같은 소설 5권을 계속 돌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시절의 사람들답게 묵독을 하지 않죠. 읽으십니다. 소리를 내서. 그 MC를 하시죠. 그리고 모든 장면에서 매번 다른 리액션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것이 음독의 즐거움이에요. 예. 매번 읽으시는데도 똑같은 저는 그게 책을. 이상하다고도 생각 안 해봤고 저럴 수 있구나. 그냥 저게 우리 할머니의 일상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먹어서 저도 그런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같은 게임을 여러 회차 플레이할 때 같은 책을 여러 번 볼 때 다른 느낌으로 계속 놀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건 이제 수용자의 특권이죠.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새로운 느낌을 계속 받는. 근데 이건 공급자도 계속해도 되거든요. 공급자도 같은 원전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계속 내보내도 줘도 돼요. 그리하여 2020년대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적도 없는 이 뻔하고 평면적인 초인 캐릭터는 어떻게 쓰일까에 대한 가장 깊은 고민이 이제 나오고 있다. 네.
그렇죠. 하루아침에 나온 어떤 천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걸 많이 굴리다 보면 나오는 이런 우연이 전 즐겁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8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다고 보는 게 너무 나을 것 같아요. 예. K-팝 덕들은 20년 동안 슈퍼주니어의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흔해 빠진 경험을 다시 해석한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슈즈 멤버들이 위버맨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계속 다시 되찾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스판덱스 영웅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고 진짜지.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꼭 필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판타스틱 4도 잘 나왔는데. 좋은 영화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덕진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